네, 박종현 판승부 한판 브리핑 시간 김수민 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박성태 실장님, 장성철 소장님 두 분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 조은석 특검 오늘 한덕수 전 총리와 안덕근 전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통부 장관 이분들을 소환을 했군요. 네, 한덕수 전 총리는 오전 9시 52분쯤 서울고검에 출석을 했습니다. 취재진이 사후 문건 서명 뒤에 폐기 의혹에 대한 그 입장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는데요. 일절 답하지 않았습니다. 안덕근 전 장관도 같은 시각 서울고검에 모습을 드러냈고 역시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고요. 오후 3시 30분에는 유상임 과기부 장관이 소환이 됐습니다. 예. 내란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에 국무회의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 등을 상대로 직권을 남용했는지, 일부 국무위원의 경우 동조한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의 여부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새로운 계엄 선포문이 작성이 됐다가 폐기된 정황도 수사를 해왔는데요. 한덕수 전 총리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계엄 이후 작성한 비상계엄 선포 문건에 서명을 했으나 며칠 뒤 사후 문건이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수 있으니 없던 일로 하자는 취지에서 결국 문건을 폐기한 것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예, 관련 사실을 내란 특검이 중요하게 보고 이제 내각 국무회의 의원들도 이제 같이 조사를 하는 것인데, 어제 소환에 당초 이제 불응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 오는 5일 토요일에는 오전에 출석하겠다라는 입장인 거죠. 네, 특검 측이 5일 소환에도 불응하면 형사소송법상의 절차를 밟겠다, 즉 체포영장 재청구를 예고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은 5일 소환에는 응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통보한 오전 9시보다 1시간 늦춘 오전 10시 출석을 요구했으나 내란 특검 측은 수용하지 않았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10분, 20분 정도 늦을 수 있지만 출석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예. 다만 수사 주체를 두고 벌어지는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 1차 조사에서 신문에 나선 박창환 총경을 두고 불법 체포를 지휘한 사람으로 고발돼 있고 특검 조사 주체는 검사여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사, 저기 놀라운 게 10분에서 20분 정도 늦을 수 있지만 가겠다. 이게 점심 약속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아침에 다른 일정이 없는데 10분에서 20분 늦을 수 있다라는 네. 거는 제가 줄곧 예. 얘기했듯이 10시를 고집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떤 분들이 이제 10십자로 해가지고 10시가 10이라는 숫자 갖고 있는 의미를 부각하기도 했는데 예. 저는 뭐 그거는 좀 근거가 없고 예. 습관이다. 습관이다. 습관이 제일 무서워요. 네. 9시에 뭔가를 하려면 집에서 최소한 8시 40분에 나가야 되는데 예. 많은 일반인 분들은 모르지만 반파들은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반파. 예,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분들은 9시에 뭘 하긴 쉽지 않아요. 아니 지금 예 그렇게 느껴져요. 그렇게 느껴집니까? 네. 그러니까 대통령 재직 시절에도 네. 뭐 경호차 먼저 보내고 나중에 출근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9시까지 이렇게 뭔가를 하는 것은, 어디 나가서 뭔가를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생활 패턴상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추측할 수 있고, 또 하나는 9시에는 뭔가 나쁜 기운이 있다, 이 운이 안 좋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9시는 넘겨야 된다. 아홉수다. 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안 한 그러면 5분 거리거든요. 아크로비스타에서 그러니까요. 서울 고검까지 5분 거리에 자동차로 합리적이고 차가 안 막혀요.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석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생활 패턴 아니면 다른 어떠한 영적인 기운에 의한 해석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전직 웃겨요. 대통령이니까 저희가 정말 선의로 해석한다면 어떤 기싸움을 위해서 기싸움이다. 10시 죽어도 안 된다고 알겠습니다. 하니까 그럼 10분이라도 좀 늦게 가야지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습관이라고 봐요. 기싸움에서 뭐 한대요? 근데 뭐 10분 특검에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 뭐 이런 느낌. 10분 늦게 가면 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아니, 선의로 해석한다고 변호인식이 그랬잖아요. 아니기 때문에 더 추궁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선의로 해석하자면 그런데 전 습관이라고 봐요. 이 계엄 선포 문건 사후 서명 문제 또 폐기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중요한 또 그 내란 특검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특히 한덕수 전 총리가 예. 계엄 선포문, 그러니까 1차 계엄 선포문이 있습니다. 이거는 12월 3일 국무회의라고 주장하는 간담회에서 배포된 계엄 선포문이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서명란이 아예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김주현 민정수석이 강의구 부속실장에게 전화해서 대통령의 모든 국법행위는 문서로 해야 된다. 그것도 관계장관
또 국무총리가 서명해야 된다, 부서해야 된다라고 하니 예. 부랴부랴 만들었죠. 서명란이 없는 거니까 못 하잖아요, 서명을. 그래서 만든 2차 계엄 선포문이죠. 근데 여기에 한덕수 전 총리가 서명을 했다가 뒤에 서명해서 한 것이, 그러니까 이 뒤에 서명한 건 사실은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합법적 형태로 형식을 갖추려고 뒤에 조작한 거죠. 그렇죠. 여기에 한덕수 전 총리가 가담한 겁니다. 근데 뒤에는 들킬까봐 이거 없애자. 그래서 2차 계엄 선포문을 없앤 거죠. 그래서 지금 특검에서는 이 상황으로 봐도 그렇고 그냥 봐도 그렇고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내란에 대한 동조 또는 묵인, 방조, 묵인 이런 혐의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중요한 포인트는요. 비상계엄이 불법적이었다라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무위원들이 알았던 거네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알았던 거네요. 그러니까 찜찜하다. 나중에 문건 만들고 나중에 문건 만든 것도 이거 문제되겠다. 그래서 없애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윤석열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권한인데 왜 자꾸 뭐라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실무적으로는 이거는 문제가 있다. 불법이다. 그걸 스스로 자인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입사를 했어요. 근데 입사를 했는데 입사 지원서를 안 썼어. 그래갖고 나중에 합격을 했으니까 나중에라도 입사 지원서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지원 동기 빨리 써. 예. 김수현 평론가. 이 관련 이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참 본인들은 여기에 가담한 사람들은 과연 네. 정신적인 중심을 잡고 있었는지 당시에. 예, 왜냐하면 본인이 사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는 좀 빨리 종식이 됐고 국회의 계엄 해제에 힘입어서 예. 그러면은 사실 가담했던 사람들도 뭔가 도망가고 싶어하는 심리가 그렇죠. 있을 것 같은데 예. 근데 어차피 계엄 선포문에 서명하는 절차 자체가 없었다면 그렇죠. 그러면 한덕수 전 총리 입장에서는 봐라 이건 내가 가담 안 했고 그런 서명하는 행위도 없었다 아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아하. 본인은 더더욱이나 결백하다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일인데 끝나고 나서 굳이 서류를 만들고 그러니까요. 서명까지 해버렸다라고 하는 거 예. 이거는 도대체 어떤 목적이었던 건가 네, 끝나고 나서도 그랬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스스로도 어쨌든 이게 뭐 총리가 아니라 일반 공무원도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오랫동안의 그 공직 생활 통째를 55년 공직 생활이 지금 명예롭지 않게. 나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런 행위를 했다면 예전에 더 낮은 직급에 있을 때도 비슷한 행위가 있었지는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한국의 관료 사회에 대한 불신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도 만들어내는 그런 처사였다고 봅니다. 그래도 약간 아주 조금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입장을 옹호하자면 그래도 국무회의가 그거는 정상적인 게 아니었다라고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증언을 했던 부분은 좀 인정을 해줘야 될 것이고 예. 이렇게 사후에 만든 여러 가지 본인이 서명한 문서에 대해서 이건 잘못됐으니까 없애야 된다. 조금 양심은 있는 거 아니냐. 정상 참작할 부분은 조금 있다. 맞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사전에 꽤 오래전에 알고 있었냐 이런 건 모르겠지만 예. 한덕수 전 총리는 비상계엄이 10시 27분에 선포되는데 8시에 연락을 받고 대통령실로 간 거거든요. 예. 그럼 2시간 반 가까이 본인 주장으로는 만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워낙 강경해서 국무위원들을 불러서 같이 말리자라고 했다는데 사실은 보기에 따라서는 비상계엄의 합법적 형태를 갖추려고 국무회의 심의라는 요건을 갖추려고 한 걸로 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리고 특히 불법성을 감추려고 사실은 은폐하려고 뒤에 문건을 조작해서 서명란에 거기에 한덕수 전 총리가 서명을 했다. 이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건 이제 밝혀진 건데 그런 상황에서 대선 주자까지 나왔었잖아요. 한덕수 전 총리에게 한마디를 전한다면 여러분 진실돼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상상을 해봤는데 쇼츠용입니까? 알겠습니다. 상상을 해봤는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잘했어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뒤에 얘기했지만 안철수 의원을 이제 혁신위원장으로 뺐잖아요. 예. 그럼 친윤들이 당 대표를 내세울 사람이 그렇게 없어 보여요. 한덕수 전 총리를 예. 당 대표 후보로 밀어서 예. 자신들이 좀 당을 좌지우지하려고 하지 않을까. 한덕수. 근데 한덕수 전 총리로서도 좋은 일이죠. 왜냐하면 어. 수사받게 돼 있잖아요. 아직 당원이니까 네. 당원 탈당했다는 얘기 없죠. 그렇죠. 예. 근데 수사받고 조사받을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당대표로서 야당 탄압이야 이럴 수 있잖아요. 양쪽의 이해관계가 좀 맞아 떨어져서
정치적인 상상력을 좀 발휘해봤습니다. 예, 잠시 후에 또 김종혁 전 최고가 함께하기 때문에 놓고 떨어내서 이 얘기 또 깊이 한번 짚어보고 방금 경향신문이 단독 보도를 했네요. 김건희 특검팀에서 김건희 씨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를 했다. 그리고 소환 조사 일정을 검토 중이다. 이미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제 출국 금지 조치를 했기 때문에 김건희 씨 출국이 막힌 상태였는데 사건을 이첩받은 특검팀이 중앙지검에 조치를 해제하고 새로 신청했고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인 상황입니다. 아마도 김건희 특검팀도 이제 본격적인 수사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어서 검찰 얘기해 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제 임기를 9개월 만에 내려놓고 오늘 퇴임식을 했는데 그 검찰 개혁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죠. 네, 전격 사의를 표명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오늘 퇴임사에서 검찰 본연의 역할은 변해서는 안 된다면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필수적이고 정상적인 역할까지 폐지하는 것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옳은 길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심 총장은 형사사법 시스템은 신중히 결정해야 할 국가의 백년 대계라면서 형사사법 시스템이 충분한 연구와 시뮬레이션 없이 변화됐을 때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지 이미 보았다. 형사소송법 등 개정 이후 형사사건 처리 기간은 2배로 늘어났고 국민의 삶에 직결된 범죄에 대한 대응력은 약화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심 총장 끝으로 수많은 검찰 구성원의 헌신과 노력을 존경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심우정 검찰총장 퇴임사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일단 검찰 개혁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예. 검찰을 제일 망가뜨린 총장은 제가 역대 쭉 봐도 심우정 총장이라고 봐요. 가장 많이 망가뜨렸습니까? 네, 가장 많이 망가뜨렸고 물론 거기에는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특수한 환경이라는 것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어제 이제 입장문 낼 때 뭐라고 하냐면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생명, 신체, 재산의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다. 그래서 신중해야 된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국민의 생명, 재산, 신체 가장 큰 위협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식과 다르게 직시항고하지 않아서 예. 지금 석방된 상태로 만든 주범이잖아요. 예. 그래서 직위원 부장판사도 일단 석방 주의는 했지만 뭐 말도 안 되는 그 시를 날로 계산해서 뭐 이런 나를 시로 계산해 이런 것도 있었지만 예. 일단 나중에 언론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도 좋겠다. 예. 그러면 검찰이 직시항고를 했었어야 되는데 안 했지요. 검찰 예. 내부에서도 해야 된다는 주장이 많았지만 결국은 안 했는데 예. 이거는 아무래도 본인을 임명한 전직 대통령 또는 다른 관계가 있든 예. 이걸 봐준 것 아니냐라고밖에 볼 수가 없죠. 국민과는 달리 갔다. 그래서 검찰 개혁을 심우정 총장이 얘기할 일은 전혀 아니다. 아마 검찰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차관 소장님. 형사소송법 관련된 또 형사사법 시스템에 관련된 얘기를 심우정 검찰총장이 할 자격이 없어요. 검찰을 가장 망가뜨린 사람이 저는 심우정 검찰총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검사는요. 검사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권력을 향한 수사도 정말 공명정대하게 과감 없이 해야 돼요. 근데 뭐 했어요? 심우정 검찰총장이. 결국에는 최고 권력의 핵심 실세였죠. 즉시항고를 포기했습니다. 예, 구속에 대한 즉시항고도 포기를 했고 김건희 씨에 대한 무혐의 줬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이런 검찰의 개혁과 검찰에 대한 애정을 이렇게 얘기합니까?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러한 얘기를 할 자격이 없고 비화폰을 가진 것에 대해서도 특검의 수사를 받아야 된다. 예. 그래서 이제 조사의 대상이 될 뿐이다. 김수현 조사 평론가. 성실히 받으셔라. 자, 심우정 총장. 이게 뭐 누가 말하든 간에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그걸 논리적으로 따져보는 건 중요하지만 예. 근데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논의를 할 때는 메신저가 누구냐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이 될 것 같거든요. 메신저가 박성태냐, 장성철이냐, 김수민이냐. 그렇죠. 예. 네. 근데 심 총장이 결국에 뭐 본인에 대한 어떤 성찰이라든지 아쉬움 이런 것들보다 새롭게 도입될 수도 있는 형사사법 제도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간 것은 그런 얘기를 할 때인가라고 하는 그리고 그 심 총장에게 아마 많은 국민들은 우리가 그런 얘기를 그 본인 입으로 나오는 얘기를 들을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예. 의미에서는 스스로 사실 어떻게 보면은 검찰 내에서 수사 기소 분리를 우려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심 총장의 퇴임사에 대해서
더 우려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되면 차라리 퇴임사 하지 말지. 잘못하면 수사 기소 분리론에 더 힘이 실릴 수도 있다. 아, 오히려. 네, 그런 차원에서 심 총장은 검찰 내부 구성원들한테도 아하. 혹은 수사 기소 분리를 반대하는 사람들한테도 굉장한 민폐를 끼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설득력 있네요. 예. 사실은 이제 검찰 개혁이 지속되기 때문에 마지막 검찰총장일 수도 있는 거죠. 이제 만약에 중수청, 공수청으로 이름이 바뀌게 공소청. 되면 예. 그렇죠. 검찰이 어쨌든 분할이 돼서 중수청, 공소청, 그러니까 수사하는 중수청, 기소하는 공소청 이렇게 바뀌게 되면 마지막 검찰총장이 될 수도 있고 현재 이제 검찰총장이 공석이잖아요. 그거 채우기는 해야 물러났기 되니까. 때문에 그러면 이제 만약에 사실은 지금 뭐 검찰 개혁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 정성호 후보자의 여러 입장들을 보면 신중해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한 명 정도 더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자,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오늘 혁신위원장 발표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발표한 것 같아요. 사선의 안철수 의원인데 어떤 말이 있습니까? 네, 국민의힘 송원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비대위원장 취임 기자회견에서 당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진할 혁신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사선의 안철수 의원을 당 혁신위원장으로 모시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송 위원장은 지난해 12.3 불법 비상계엄과 이로 인한 대통령 탄핵, 대선 패배 이르기까지 국민께 많은 실망을 드렸다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고개를 숙였고요. 예. 비대위의 3대 활동 방향으로는 당 혁신안 마련, 야당의 비판 견제 역할, 유능한 정책 정당으로서의 대안 마련 이렇게 세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또 안철수 내정자에 대해선 이공계 출신으로 의사, 대학 교수, 정보기술 기업 CEO를 두루 경험한 분이라면서 과감한 당 개혁의 최적임자라고 표현했고요. 인선 발표 이후에 안철수 의원은 입장문에서 사망 선고 직전 코마 상태에 놓인 국민의힘을 반드시 살려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채널A 취재를 종합하면 예. 안 의원은 오늘 송 위원장과 만나서 혁신이 산하 대선 백서 TF 신설을 제안하고 임명할 혁신위원 후보군에 대해서 상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백서요. 백서하니까 총선 백서가 그렇습니다. 생각나가지고 네. 백서도 제대로 만들려고 하면 또 굉장히 힘들어했던 과거가 생각이 나긴 하는데, 자, 일단 안철수 혁신위원장 발표 당시에 또 국회 로텐더홀에서는 그 나경원 의원이 이제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라이브가 나가는지 모르고 있던 나경원 의원의 그 찐 반응이 생중계됐습니다. 잠시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혁신위원장 안철수로 발표하는 내가 잘 되는지 어쩐지 방송사에서 유튜브 라이브 다 열었거든요. 수음이 다 되니까 참고만 하세요. 소리가 지금 열린다고요? 유튜브 라이브 하는 데가 있을 수 있어가지고. 조심할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로텐더홀에 그 나경원 의원이 있고 옆에 박수영 의원 있고 옆에 이만희 의원인가요? 예, 같이 세 명이 앉아 있었고 이제 박수영 의원이 혁신위원장 안철수를 발표가 났네. 했더니 나경원 의원이 사실 내가 잘 될런지 어쩔런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방송을 듣고 있던 방송국 관계자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라이브 다 열어놨거든요. 이렇게 지금 보니까 마이크 앞에 있는데 마이크 항상 앞에 마이크 앞에서 있는데. 조심을 해야 되는데 예. 그냥 쭉 다 얘기를 했죠. 음, 나경원 의원은 전당대회에 나갈 생각이 확실한 것 같고 확실해요. 안철수 의원은 전당대회에 나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일단 혁신위원장으로 됐기 때문에 예. 혁신위원장을 하고 나갈지 그거는 사실은 별로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그러니까 혁신위원장을 하다가 또 당대표 후보자로 돼서 당대표 되는 경우가 또 그렇게 좀 드물지 드물죠. 않습니까? 그래서 예. 그건 아예 포기한 건지 그건 좀 명확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 나경원 의원이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예. 국민들 99%가 최소한 볼 때 예. 웰빙 캠핑 농성을 하고 있잖아요. 아. 그것보다는 안철수 의원이 어쨌든 전국을 돌면서 메시지 자체로는 되게 바른 말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훨씬 낫다고 봅니다. 예. 자, 장 소장님. 사실 내가 요 뒷말이 궁금해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사실 내가 안철수 위원장을 추천했어. 왜? 전당대 나올 것 같아가지고 내가 전당대 나와서 장성철 소장님의 추측입니다. 계속해 주세요. 예. 이랬을 수도 있고 예. 아니면은 두 번째는 사실 내가 다른 사람 추천했는데 안철수 됐네. 이게 뭐 잘 될까 어쩔까 이렇게 할지는 잘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내가 하려고 했었어 이런 아니에요?
당대표에 관심이 아, 있으셔가지고 오케이. 혁신위원장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다. 아. 근데 안철수 혁신위원장의 첫 번째 일성을 보고 아 이거 혁신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래요? 왜요? 아니 한- 코마 상태에 국민의힘을 지금 살려내겠다는데 의사 출신이. 한가하잖아요. 뭐가 한가하냐? 예. 대선 백서 만들겠습니다. 이게 제일 일성이란 말이에요. 아, 예. 대선 백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은 지금 개혁과 쇄신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이걸 해야 되고 두 번째 이걸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인적 청산해야 됩니다. 예. 어떤 인적 청산? 윤석열 하지 말까요? 얘기? 아니야 계속하세요. 예. 윤석열 전 대통령 공수처에서 체포하러 갔을 때 그 아. 앞에서 윤석열 지키자고 한 45명 이 사람들에 대한 조치를 내가 취하겠다. 아. 적어도 책임자급에 있는 사람들은 다음번 정계 은퇴, 불출마 총선 이것까지 불출마. 내가 이끌어내겠다. 아. 그런 인적 청산을 해야 국민들이 윤석열당 아니구나. 변화와 쇄신을 할 자격이 있구나. 라고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질 거다. 아. 두 번째, 제도적인 개선을 하겠다. 어떤 개선? 당대표 지도부 선출 규정을 바꾸겠다. 100% 일반 국민의 민심과 여론을 담아서 당의 대표와 지도부를 만드는 당원당규 개정안을 내가 혁신위원장으로서 꼭 이뤄내겠다. 우리 혁신위에서 만든 안은 비대위에서 한 글자도 고치면 안 된다. 이렇게 강하게 나갔어야 돼요. 장상철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하노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장성철 혁신위원장이면 훨씬 더 나았을 것 같아요. 더 나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저기 저 혁신위원 후보군에 대해서 좀 상의 좀 하고요. 좀 대선 백서 좀 TF 만들 것도 좀 상의도 좀 하고요. 총선 백서 만들어 놓고 다 안 봤잖아요. 아직 안 그거- 봤잖아요. 예. 그럼 해서 뭐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혁신위가요. 예. 비대위 위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 혁신위에서 만든 안을 비대위에서 심의하는 거예요. 심의 의결. 아 이건 안 될 것 가져와봐. 네,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저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잖아요. 아. 그럼 뭐부터 조건을 걸었어야 되냐? 혁신위에서 내가 내는 안은 한 글자도 고치면 안 된다. 아. 이 약속을 받아야죠. 근데 그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볼 것도 없다. 죄송하지만 싹수가 놀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친윤과의 절연이 필수적인데 혁신이면 예. 혁신 대상이 지금 비대위에 다 들어가 있고 원내 지도부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적 청산부터 해야 되는데 예. 최소한 인적 청산하자면 지금 107명의 의원 중에 상당수가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최소한 다 석고되지 않은 형식의 절차라도 거치면서 변신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두 부분이 다 안 될 것 같아요. 자, 두 가장- 분은 너무 냉정하게 말씀하셔서 우리 김수희 평론가의 따뜻한 마음으로 진정성을 좀 발아주시면서 긍정적인 얘기하시면서 마무리할게요. 글쎄요. 근데 일단, 글쎄요. 긍정적인 말씀을 못 하잖아요. 일단 애써. 이제 혁신위원장을 탄핵 찬성 인사로 예. 했다는 거는 그리고 예. 이제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불법 계엄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윤 전 대통령 쪽하고는 뭐 단절을 한다. 여기까지는 표명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고 흐름도 이제 친윤한테 막 유리하게 가지는 않을 거다. 이 예. 정도까지는 얘기가 나왔지만 근데 어쨌든 당의 세력 분포라는 거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고 아하. 그렇다면 안철수 혁신위가 그거를 거슬러 가면서 뭔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현재로서는 좀 회의적인 시선이라든지 미지수다라는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혁신위가 받아야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기가 없어요. 이 칼은 내부를 향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시선이 외부를 향해 있어요. 이거는 밖에 그냥 원론적인 메시지만 내겠다라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큰일 났어요. 이뉴한 혁신위도 그렇고 과거 혁신위가 대부분 그랬어요. 가장 중점적인 문제가 핵심적인 근본 문제가 있는데 이건 안 건드리기 위해서 자잘자잘한 다른 문제들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저 안철수 혁신위도 만약 지금 봐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그렇게 되면 뭐 볼장 다 본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친윤과의 절연, 극우와의 절연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러면 청산이나 이런 게 필요한데 그걸 못할 것 같고 지금 막 방송 중에 안철수 의원과 일을 꽤 오래 같이 한 분이 카톡이 왔는데 카톡이 왔어요. 예, 절대 혁신 못한대요. 해본 경험이 없어요. 방송 간만- 모니터하고 있습니까? 간만 보고 다닌다고 지금 방송을 듣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저렇게 그냥 친윤과 호흡 맞춰가지고 하지 말까요? 아니요 계속하세요. 친윤과 호흡 맞춰가지고 그냥 당권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현실적으로 홀홀 단신으로 보수 우파의 지도자가 되기는 어려우니까 일단 친윤을 이용해서 당대표 되고 다음번 대선 후보가 될 그랜드 디자인 플랜 본인의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비판해 봅니다. 댓글에
국민의힘에서 CBS 공무원에서 장성철 소장 출연시키지 말라고 할 것 잘라라고요? 같습니다. 이미 뭐 미디어국에서 뭐 하나 저기 방심위에 냈던데요. 봤더니 예, 또 CBS가 또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아니 예. 죄송합니다. 제가 전혀. 국민의힘 편 들겠습니다. 그러면. 자, 일단 우리 김수인 평론가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